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은 검찰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시민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시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일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과 양심 운운하는 기사를 보며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검찰권을 반납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구나 싶어 검찰 구성원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 뒤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에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은 조직 문화도 구성원도 같았다며 내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을 보았을 뿐 검사의 양심과 용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은 예전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과 높은 시민의식에 터잡아 마땅히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검찰과 현실의 검찰을 비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는 말이 아닌 검찰의 드러난 행태를 보고 시민들이 검찰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검사는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또한 검찰에 엇보이기 때문에 검찰 안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서울공항,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배웅을 위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먼저 도착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환송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를 나눈 뒤 팔을 치며 격려했고 이어 환송을 나온 인사들과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뒤로 물러서 환송 인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쳤습니다. 공군 1호기에 오른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고 김 여사는 두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전용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5박 6일로 진행되는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주요 수출 시장인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과 경제안보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주 전 체코 순방길 환송 행사에서 모습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며 오늘 윤 대통령 부부 배웅길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의 불참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고리로 한 독대 무산과 최근 한 대표를 뺀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 김대남 전 행정관의 공격사주 의혹 등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불편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는 김건희 상설특검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상설특검으로 또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이라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으면은 윤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간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당 원내대표가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맞이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제2표결 거부권 뒤에 이때 또 국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거, 그리고 폐기된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설치한다는 것과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까지 같이 병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검사와 또 최상병 특검을 결의를 했지만 계속해서 윤석열이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또 다시 재표결하고 이런 과정이 다음에도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상설 특검도 추진을 하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특별검사, 특별특검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설특검. 상설특검은 기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고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거를 민주당이 두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은 쌍특검을 다시 재추진을 하고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쌍특검을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법에 비해서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적지만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김 여사 특검법의 보완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거는 결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조금 더 진보된 입장입니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시간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서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추천위원 7명 중에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이,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 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경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기존의 특검, 쌍특검의 한계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한테 가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것이 또 다시 국회에 오게 되면은 또 재표결해서 부결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피로도가 증가가 되고 생산적인 내용의 진전은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일 수도 있고,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런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존 입장대로 쌍특검을 추진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거. 그리고 또 최혜병 관련해서는 또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거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상설특검은 이제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쌍특검을 재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것이 윤석열이한테 가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국회로 내려와서 다시 부결됩니다. 이런 게 지금 벌써 2번, 3번 계속해서 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한 4표 정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음에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쌍특검을 계속 발의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표가 4표지만 다음에 계속해서 추진할 때는 이게 뭐 1명씩 더 늘어날 수 있고 2명 늘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이 시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몇 표만 최소 4표 이상만 확정이 되면은 특검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특검이 되지 않더라도 상설특검을 또 병행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이 상설특검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순간에는 계속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뜨고 윤석열이가 결국 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김건희의 방탄특검 거부밖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또 해병대원들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김건희의 그동안에 김건희가 문제 일으킨 주가 조작이라든지 경력 조작, 학력 조작,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윤석열 정권의 또 국민의힘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 집권한 지가 이제 절반이 지나고 점점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윤석열이가 정권의 이 말기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불리한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불리한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그 관여를 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더불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조작의 주포들이 구속이 되고 또 증언들이 막 터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의 이 주가 조작 또 그로 인한 수익 또 그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 나옴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에게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부결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도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 뉴스가 보도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라든가 또 공중파 방송에서 MBC와 좀 JTBC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금 뉴스를 터뜨리고 있고요. 뉴스토마토나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금 특종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중동이라든가 또 이 보수 쪽의 언론사마저 지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수층 내에서도
야, 김건희로는 이게 안 된다. 윤석열이로는 안 된다. 네, 그런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도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뭔가 돼야 된다. 이제 약 세지는 않지만은 살짝 운을 띄우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김건희가 대국민 앞에 사과라 정도로도 해서 이걸 마무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부 의견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건희가 특검을 받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그 원내 대표들을 모아면서 단일 대우로 흔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다, 강력하게 이걸 막아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대로, 그 의도대로 되긴 했지만, 이게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계속해서 윤석열이 거부하는 그 쌓인 장면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가 여기에 참여하고 윤석열의 딸랑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 범죄를 방탄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본다면은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예, 큰 배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점점 침몰의 바다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치가 좀 빠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보수 쪽에서 인사들을 보면 이제 김건희에 관련된 야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이 결코 허언이 아니고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터져나온 논란들을 엮어 보면은 야당의 지금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차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 한동훈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을 지금 생각을 하고 밀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권을 윤석열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금까지 무조건 야당의 의견을 비판하고 까는 거를 넘어서 이제는 그 보수층의 여론들도 민주당과 야당의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검찰 조직의 이 방탄 검찰, 정치 검찰들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조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지금 김건희를 특검을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또 일부에서는 검찰을 통해서 막 이 범죄의 여러 가지 혐의점을 갖고 있는 자료들을 슬슬 언론에 JTBC나 뭐 MBC나 이런데, 뉴스토마토 이런 데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서 이 김건희 특검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김건희가 구속 수사되고 이 정권이 무너지도록 지금 이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또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여기에 대해서 부결된 거 소식을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2번, 3번의 표결과 부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봤지만은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생산성이 없고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동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이제 상설특검까지 추진을 하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온 국민들이 또 민주당과 함께, 야당과 함께 계속해서 여론 형성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그 서서히 침몰해가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싸지르는 이런 똥들이 곳곳마다 냄새를 풍기면서
이 국민의힘이 무너질 거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를 방탄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과 억지 주장과 또 검찰의 이 편파적인 수사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인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눈높이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행태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태에 대해서 최악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국민들이 폭발하게 되면은 점점 이 윤석열은 탄핵이 되고 김건희는 구속 수사 받게 되고 이 정권은 몰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부역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누구인지, 국민의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친일파 정권 아닙니까? 지금 국가에서 발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도를 보면은 어느 일부 지도에 독도가 표기가 안 되고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뉴라이트가 독립기념관장이 지금 임명이 되고, 각 기관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수장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상식적이지 않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큰 위기 상황이 되고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깨어서 이를 올바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민주당과 우리 온 국민들,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탄핵을 지금 특검을 추진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오늘 또 윤석열과 김건희가 체코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지금 동남아 순방을 좀 나갔어요. 이제 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아세안 뭐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핑계로 삼아서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외교다 하면서 경제 외교다 하면서 그 허울 좋은 이름으로 붙여서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한 달에 꼭,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외 여행을 가요. 공짜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여행 가고 거기서 뭐 쇼핑하고 또 국내에 있으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하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면은 또 다 자기 꼬붕들이 나와가지고 줄지어서 인사하고 머리 조아리고 악수받고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예,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앞에서 고개를 딱 숙이고 차분하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 김건희는 여우 같은 사람이라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딴 생각을 할 거라고 다 눈에 보입니다. 이런 그동안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이 조작의 달인이에요. 이런 조작의 달인이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조작이고 쇼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 하지만은 뒤돌아선 속으로 아무도 없을 때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태가 뭡니까? 다 조작하는 거예요. 예, 언론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겸손한 척 하지만은 뒤돌아서는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자기가 다 지시하고, 그런 게 뭐 최재형 목사님 카톡 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고 지시하고 대통령 놀이하고 경찰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태를 보면은, 그래 얌전히 대통령 부인이 되면은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 아내가 되면은 대통령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얼마나 뻔들어지게 말했습니까? 대국민 앞에서.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행하는 행태를 보세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은, 사전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가면은 행동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김건희 앞에서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와이프가 무서워서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가 뭐라고 와이프를 통제를 할 수도 없는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모질입니까? 자기 와이프도 통제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윤석열이를 뽑아줬지 김건희를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집안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뭐 남자가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가정사의 일이 아니고 국가의 대소사잖아요. 국가의 일을 정리하는 게 그게 결정하는 게 대통령인데 김건희의 말을 듣고 지금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모든 사건의 중요한 사건마다 김건희가 끼어 있고 김건희가 빠지지 않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도 황제 의전을 받고 검사들을 오히려 검사하는 이런 초법적인 탈법적인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야 되고 하루빨리 김건희가 특검을 받고 이 윤석열 정권이 탄핵 당하는 일에 지금 탄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루하루가 좀 모든 일들이 분통 터지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탄핵의 시간은 지금 계속해서 탄핵의 열차는 지금 고속 열차입니다. 탄핵의 지금 고속 열차가 계속해서 지금 구렁텅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계속 응원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부결된 이 탄핵 특검, 쌍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의미 있는 행동이다. 계속해서 결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법 재표결 당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부터 고참 중진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적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김 여사 문제로 끌려다닐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데 당내 지도부도 이런 분위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첫걸음일 뿐 한 발 더 나아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 여사를 선제적으로 사법 처리해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맞설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 폐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전향적 조치를 통해 일단락짓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야권의 총공세가 계속되는데 사과했다가 역풍을 맞고 박근혜의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겁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사과나 조치 여부, 시점이나 방식 등 아무것도 결론 못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사법 처리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가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자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무실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수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현역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동원령을 내렸고 매우 드물게 전원이 출석할 정도로 여야 대결이 첨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3분의 2인 200표에서 6표가 모자라 결국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192대 108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복되고 있는 재표결 때마다 관심사는 여당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두 특검법 모두 반대는 104표, 국민의힘 의석 108석보다 4표 모자랐습니다.
범야권 192명이 일치 단결했다는 걸 전제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거나 차마 찬성표를 못 던지고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만들었다면 총 4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론을 어기고 소신투표한 의원들 누굴까요? 현재까진 최상병 특검법에 줄곧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한 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만 2번째라 이탈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비교도 가능한데요. 사실 똑같았습니다. 지난 7월 재표결 때도 반대표 104표로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192대 108, 압도적인 총선 승리 뒤 더불어민주당은 8석만 설득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거듭 반복돼 온 재표결. 아직까진 4표 이탈표가 최대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시 두 특검법이 거부권과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면 상황은 어떨까? 김 여사 특검법 4표의 이탈표도 예상보다 많았다는 여당 내 평가가 나왔는데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소신투표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을 겨냥했고 당대표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면서는 최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제3자 특검법이라도 내놓고 국민 눈높이 운운하십시오. 이미 야권은 두 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소신투표하라는 야권의 공세와 단일 대우를 지키자는 여권의 표단속. 22대 국회에선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로 시작된 국회 본회의. 여야 의원 300명이 본회의장을 가득 채운 채 재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제2결에 필요한 3분의 2, 200표에서 6표가 모자랐습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지 7달 만에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함께 표결에 붙여진 최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뒤 폐기는 2번째, 최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자기 입으로 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꼬붕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방탄당, 여사의 힘이라고 비꼬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두 특검법에 대해 각각 4표씩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꾸린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더 파헤친 뒤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